구해져 있는 도형을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좀 파격적이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1번부터 갈게요. 자, 오늘의 저희가 이제 핀셋 강의 주제가 우리 무한등비급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무한등비급수의 대부분 많이 나오는 형태의 유형들이 이제 항상 정해져 있단 말이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뭐냐면, 자, 문제를 읽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변의 길이가 지금 2인 정사각형이었어요.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정사각형 내부에 이 정사각형의 모든 변에다가 우리가 각 변에 이렇게 중점을 연결했습니다. 자, 중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있다 보면 안에 위치한 요 아이들도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정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해서 또 정사각형을 만들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시행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총 정사각형의 둘레길이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였는데, 이 아이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무한히 나간단 말이죠. 자, 따라서 이제 무한 등비급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 선생님이 오늘 이 시간에 팁을 좀 드릴 거예요. 많은 팁을 드릴 건데, 자, 우리가 무한 등비급수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공식은 알고 있잖아요. 뭐죠? 1-R분의 A란 말이죠. 자, R이라는 거는 우리 뭐죠? 그렇죠. 공비였단 말이에요. 자, 이 공비가 우리 지금 활용 문제를 푸는 거에 있어서 이 공비가 어떤 길이가 될 수도 있고 넓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걸 유념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A란 라인은 뭐죠? 그렇죠. 초항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의 항의 길이, 넓이. 자, 이 아이를 구해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한등비급수의 우리가 이제 공식을 알고 있다면 문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항부터 먼저 풀어나가죠. 자, 이 문제의 초항은 무엇이냐? 자, 우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총 둘레의 길이가 우리가 초항으로 둘 거니까, 자, 2 곱하기 4가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자, 1-R분의 A라는 이 공식에서 우리가 또 유념 있게 보셔야 될 부분, 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에, 다시 말해서, AN분의 AN 플러스 1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비율로 공비를 구해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아이는 사실상, 그쵸? 무한 등비 곱수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갭이, 자, 수열을 쫙 늘어놨을 때,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어떤 그 갭이 차가 일정한 경우는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비율이 일정한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죠. 등비 수열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런 등비 수열의 그런 아이들을 쫙 별해놓고 걔를 다 더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등비 급수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범위 내에서만 딱 더하는 게 아니라 무한히 더하고 싶어. 그게 바로 무한 등비 급수란 말이죠. 그쵸? 자, 그런데 무한히 나가는 그들이 일환으로, 자, 우리가 이런 활용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활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10번째 항, 뭐 20번째 항, 네, 구하기 어렵습니다. 저조차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는 거기까지 구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어디까지 구하시면 되느냐? 우리 지금 행복해지는 순간이에요. 자, 뭐냐? A1과 A2만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비율로 놓는다라고 하면 이들의 비율은, 다시 말해요, 공비는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의 공비하고도 계속 같겠죠. 그걸 우리가 공비라고 하니까 비율이 계속 같아진단 말이죠. 거기까지 나갈 필요 없이, 자, 우리는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의 이 비만 알면 그들을 얼려 놓으면 되겠다라는 정리로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앞으로 모든 무한 등비급수, 자, 이런 활용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만 구해내자. 그러면 만사 끝.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제 자 문제 풀어보시면 자 얼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A1의 값을 알아야 되는데 A1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만 알면 된다? A2만 알면 된다. 자, 그런데 자, 이 문제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얘 한 변의 길이가 2였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그거의 절반이니까 얘는 1이 될 거야. 자, 얘도 1이죠. 정사각형이었으니까. 자, 그러면서 얘가 지금 직각을 이루고 있으니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갖고 있겠다라는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왜냐면 얘가, 그죠? 각이 같으니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맞죠? 자, 따라서 45도 45도 비율이니까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갖겠다. 그럼 이제 아이고 완전 쉬워졌죠? 자, 초항이 아까 8이었잖아요. 그죠? 자, 8분의 A2의 값은 당연히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인 이런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였으니 4 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약분해 주시면 답은 2분의 루트 2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 하시면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자, 우리 얼값을 알게 되었어요. 자, 이제 공식 구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무한등비급수. 자, 다 더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1-얼분의 A로 풀어나가면 되죠? 자, 그 1-얼이 무엇이었냐? 2분의 루트 2였습니다. 자, 그리고 초항이 8이었으니까 자, 요거 계산만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2-루트 2고 얘는 8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 2-루트 2분의 16이 되는데 자 유리화까지 하시면 당연히 2 플러스 루트 2 켤레 우리 저기 켤레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2 플러스 루트 2를요. 괜찮죠? 자 그럼 분모에 뭐가 생기죠? 4 마이너스 2니까 2가 생기죠. 16 2 플러스 루트 2가 되면서 약분해주면 답은 그렇죠. 8, 2, 16이니까 16 플러스 8 루트 2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1번 문제 괜찮았죠? 네. 그럼 이제 2번 문제 곧바로 갈게요. 네, 2번 문제 갈게요. 자, 2번 문제도 대표적인 문제죠. 우리가 교과서나 생고사 문제 보시다 보면 항상 자, 우리가 둘레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그 1번 문제에 이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놨잖아요. 자,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자, 그래서 P1이라는 아이는 지금 1,0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P2로 가는데 자, 이들이 어떤 규칙에 의거해서 계속 안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회오리처럼. 자, 그런데 P1에서 P2로 가는 이 길이는요. 처음하고 달리 5분의 3에 해당하는 비율 5분의 3에 해당하는 그 길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y좌표가 5분의 3인 좌표가 될 것이고 자, 1,5분의 3이 되겠죠. 좌표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계속 커지는 수가 아니라 숫자가 이제 작아질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놨죠. 자, P2에서 P3로 가니까 X좌표가 지금 왼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죠? 그럼 당연히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야. 마이너스의 값을 갖는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그조차도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5분의 3배를 계속 해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회오리처럼 숫자를 계속 변형을 시킨 거죠. 자, 그러면 사실 수학적으로는 네, 가능한 얘기지만 사실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상황이죠. 무한히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오리 속의 그 중심부에는 어떤 점에 도달을 하겠느냐. 사실 도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어떤 점에 가까워지겠느냐라는 문제를 풀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의 의미. 파악 가능하시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요. 자,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가 5분의 3배를 하는 거는 동일해요. 그죠? 자, 5분의 3배를 하는 건 동일해. 하지만 X좌표와 Y좌표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같은 라인에 두고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좌표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좌표 X와 Y를 어떻게 따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에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과 함께 자, X에 대해서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능하시죠? 자, 그럼 x에 관해서라고 하면 자, 우선 자, 시작 출발점은 여기 OP1에 자, OP1 그죠? 자, OP1을 얘가 5예요. 자, OP1을 출발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자, 그거의 5분의 3. 또 그거의 5분의 3. 그만큼을 계속 더했다 뺐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x1은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하는 그 지점의 목표까지 가려면 더했다 뺐다를 계속 반복해야 된단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지금 시작을 뭘로 했을까요? 그렇죠. 1에서 시작한 거죠. 자, x의 값이 이제 1로서 시작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자, 우리가 P1에서 P2까지 가는 거는 x의 값의 이동이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x 좌표를 여러분들이 쓰실 때 이 P1에서 P2까지의 어떤 갭이 아예 없으니까 그 아이를 여기다가 적용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하면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변화가 없단 말이죠. 뭐 더하기 0 뭐 이런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자, 1만큼 갔다가 여러분들 보세요. 자, 선생님 이 펜만 보세요. 1로 갔다가 이만큼 내려갔다가 다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자, 요거를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다른 거는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헷갈립니다. 자, 따라서 1로 갔다가 그거에서 5분의 3의 제곱만큼이라고 해야겠죠. 왜? 5분의 3배 그쵸?가 됐고 이미 여기서 적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얘는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얘의 5분의 3배가 얘고 이 길이의 5분의 3배가 얘니까 결국 OP1의 5분의 3의 제곱배가 바로 P2, P3의 그렇죠. 길이가 되겠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P2, P3는요. 자, 어떻게 OP1의 자, 5분의 3배를 몇 번 했다? 한 번, 두 번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1이 지금 당초 OP1의 길이가 1이었으니까 자, P2, P3의 길이는 그 아이의 5분의 3의 제곱배였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빼기가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P4, P5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자, 이 아이는요. 이 아이하고 비교했을 때 또 마찬가지 거기에 또 5분의 3, 5분의 3이니까 5분의 3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의 5분의 3의 제곱배니까 결국 5분의 3의 4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5분의 3의 4제곱이다. 자, 이런 식으로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벌써 3개만 해도 여러분들이 룰을 알게 되죠. 자, 우리가 각 초항부터 해서 항이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자, 공비가 도드라지는데 자, 공비는 뭐가 됐을까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뭐죠? 마이너스를 반드시 붙여야 되는 거고 자, 얼값, 자, 얼에 x에 대한 얼값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 i는요. 뭘까요? 마이너스 5분의 3에 자,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 내지는 세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비율을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뭐가 되죠? 제곱이 되시겠죠. 됐나요? 이게 바로 공비가 되겠습니다. x항 X좌표. 자, 그 다음에 이제 Y좌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Y좌표는요. 자, 초항이 뭔가요? 초항이. 자,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이 부분에 그 길이를 보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뭐였죠? 5분의 3이었죠. 그럼 5분의 3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두 번째 있는 선생님이 까만색으로 좀 해드릴게요. 자, 얘를 보시고요. 올라갔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그대로 있어. 멈춰 있어. Y값만 보는 거예요. 내려가죠. 그 다음에 얘 또 멈춰있죠? 올라가죠. 내려가죠. 올라가죠. 자, 이런 식의 패턴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자, 5분의 3큼 자, 올라간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내려가는데 얼마만큼을 5분의 3에다가 5분의 3을 제곱한 그 비율대로. 그죠? 왜냐? 한 번 우리가 얘가 지금 중심을 잃고 좌회전 계속 할 때, 자, 좌회전 한 번 할 때마다 우리가 5분의 3배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그죠? 여기서 시작했는데 한 번 했고 두 번째였으니까 5분의 3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5분의 3, 원래 이제 초항은 요거였고 두 번째 항이 요거였잖아요. 5분의 3의 제곱이었잖아요. 자, 거기에도 또 마찬가지 5분의 3의 제곱배를 한단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계창임이. 자, 그러면 이제 y는 뭐가 될까요? 풀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는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되고 마찬가지 비율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자, 우리가 초항은 알아요. 초항은 뭐죠? 얘죠. 이게 바로 AX가 되는 거고 얘는 AY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가 X도 Y도 계속 무궁무진하게 이 작업을 반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얼분의 A를 여기다 적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구하려고 하는 그 좌표는요. 어떻게 쓰면 되겠다? 자, x를 해드리면 1 공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1-얼분의 a니까 얼값에 마이너스 조심하시고 5분의 3의 제곱이 들어있죠. 그죠? 자, 그거 분의 초항이 1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y값은 어떻게 쓰면 된다? 자, 1 자, 마찬가지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이 바로 공b가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초항이 뭐였어요? 5분의 3. 자, 우리 이것만 간단히 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만하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할게요. 자, 우리 1-니까 플러스로 바뀌면 되겠네요. 그렇죠? 1 플러스 25분의 3, 3은 9다. 그리고 1이다. 그죠?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 34인가요? 따라서 34분의 25가 바로 x 좌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 플러스 이것도 마찬가지 25분의 뭐예요? 3, 3은 9잖아요. 똑같네요. 자, 분자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게 5분의 3이었으니까 25분의 34죠. 25분의 34. 벗어날까봐. 그 다음에 5분의 3 약분시켜 주시면 5가 되죠. 따라서 우리 구하려고 하는 요 y값은 34분의 15가 됩니다. 됐나요? 따라서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좌표 끝났습니다. 자, 이 아이가 쭉 갔다. 그러면 뭐로 간다? 34분의 25, 34분의 15로 얘를 계속 가면 포인트가 여기에 가까워, 이 숫자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해서 끝이 납니다. 알겠죠? 자, 이 끝을 우리 여러분들이 얘가 의미하는 값이 뭔지도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덮어놓고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고 우리가 공식에 의거해서 문제를 풀면 하나도 득이 안 돼요, 여러분들. 재밌잖아요. 계속 회오리 쳐서 가다 보면 상식적으로는 딱 이해는 안 가지만 그죠? 이 숫자에 계속 가까워지는 점들을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괜찮죠? 자, 3번 해드릴게요. 사실상 선생님이 3번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수능 문제, 기출문제를 풀어드릴 건데 자, 그때 한번 같이 할까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미리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을 언지를 해드리면은 다음 시간에 그 어려운 문제 두 문제 풀어드렸을 때 좀 더 이해를 더 쉽게 하고 그 사이에 또 공부를 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그런 기대감에 넣어드렸어요. 공부하실 거죠? 자, 우리가 2번 풀면서 우리가 1, 2번 풀면서 또 느끼셨겠지만 자, 우리가 길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어떤 무한등비 교수도 여러분들한테 너무 막 번잡하고 막 이런 걸 원하진 않아요. 그냥 초항과 두 번째 항을 정확하게 아느냐 그리고 그들의 공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라는 걸 포인트로 두고서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자 거기에 포커스를 두시고 겁내지 마시고 자 문제를 읽어 나가실 때도요 막 정확하게 막 읽어 나가면서 막 점 찍어 가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포인트만 딱딱딱 찍어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림만 딱 봐도 이렇게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수능 대비 문제로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4점짜리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4점짜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를 갖다가 문제를 다 읽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 그림만 봐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선생님이 계속 이 안에 계속 반복되는 이 패턴대로 반복이 돼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만 굳이 그걸 안 그린 게 여러분들 사실 이 다음 거만 정확하게 아시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요거예요. 정삼각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절반을 자른 거죠. 그죠? 그림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잘라서 거기에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이 점에서 쭉 내린 겁니다. 컴퍼스를 중심을 예에 두고 내렸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점이 생기죠. 자, 그 점을 주축으로 해서 자, 우리 여기다가 어떻게 했냐면 얘가 지금 직각입니다. 자, 직각이 되게끔 자, 그리시고 그리고 이변을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또 해야 될 건 뭐냐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다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죠. 자, 절반을 그려놓고 부채꼴을 그려. 그리고 나서 자, 여기다가 이제 수순을 내리 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정삼각형 하나를 그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거는 어디? 여기.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넓이가 되겠죠. 됐나요? 자, 요걸 이제 우리 문제에서 요구를 했던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결국 이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뭘 구하라? SN을 구하라고 했던 거지만, 자, SN이라는 건 S1은 처음에 있던 요 빗금친 두 개, S2는 요 두 번째 있는 거, 자, 이 아들을 계속 반복해서 더해 나가라는 거죠. 자, 요렇게 구하라고 해서 우리가 1-얼분의 A로 풀어 나갈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초안과 두 번장을 보셨다시피 얘는 넓이 문제입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 요 얼값을 구하는 거에 포인트를 두셔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선생님만의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렇게 교수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지만 대부분 이제 학교나 아니면 참고서식의 뭐 답안을 보시면 이렇게 접근하진 않아요. 자, 근데 셔이쌤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엇이냐? 자, 우리가 얼이라는 거는 비율이잖아, 비율. 그죠? 자, 근데 지금 넓이의 비율이란 말이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자, 넓이의 비율이야. 그런데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그려놓고 넓이를 그 도형을 막 대치시켜 놓고 거기에 넓이의 비율을 구해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준이 성립이 돼서 닮은 꼴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아무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닮음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죠? 자, 닮음이 기초가 돼서 우리가 넓이를 생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닮음비라는 게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닮음비가 당연히 존재하고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닮음 도형 배웠을 때 자, 넓이는 어떻게 구했죠? 그렇죠. 닮음비의 제곱이 바로 넓이의 비가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집중. 자,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닮음비를 구할 때 꼭 구해져 있는 도형을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좀 파격적이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우리가 이삼각형 닮음비 꼭 이삼각형에서 구해야 돼? 아니요. 그 삼각형이 아니고 여러분들은요. 이변과 이변만 구해도 돼요. 왜? 이 변들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이 패턴에 맞춰가지고 도형을 그려서 이 도형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만약에 이 길이의 비를 구했다. 얘랑 얘의 비를 구했다. 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이제 구해냈어요. 그런데 이걸 굳이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얘가 더 쉬웠다. 그럼 얘로 구하면 돼요. 가령 난 얘가 더 쉽다. 좀 이상하지만 호의 길이. 그죠? 약간 의구심 가지만 어쨌든 얘가 더 쉬웠다. 얘로 구하면 돼요. 나는 얘가 더 쉬웠다? 그럼 얘로 구하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 도형들이 기대고 있는 어떤 여타 다른 도형의 일부는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같은 비율로 생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 문제를 딱 보고서
가장 빨리 푸는 요령은 가장 빨리 구할 수 있는 두 개의 길이. 물론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아이죠. 비율이 성립될 수 있는 그 아이를 찾아내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개, 나 딱 구했어. 얘랑 얘가 뭔지 알았어. 그러면 걔를 비율로 놓고 어떻게? 그거의 제곱이 넓이의 비니까 제곱하시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얼이 되는 거라고요. 1-얼분의 A 중에서 얼값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초항은 사실 어떤 문제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움직이지 않았던 그 액면의 그 도형의 넓이잖아요. 초항이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얼값만 정확하게 구해내시면 만사 끝. 괜찮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 볼게요. 자, A라고 하면, 자, 우리 S1 의미하는 거죠? S1. 자, 그래서 S1부터 구해드리면, 자, 우선 여기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자, 그 직각삼각형에서 뭘 빼면 되나요? 그렇죠. 부채꼴을 빼서.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요 삼각형, 뭐 직각 이등변 삼각형 같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문제 푸시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직각삼각형 요 부분의 넓이를 먼저 구해 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요. 2분의 1. 자, 밑변의 길이 2분의 1이고 높이가 아까 왜 루트 3배였으니까 2분의 루트 3. 그러면 곱하기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빼기를, 자, 이해를 해준다. 얘는 부채꼴입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모인, 요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인. 그쵸? 자, 따라서 2분의 루트 3의 제곱 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인데 중심각이 이제 30도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30도니까 자, 우리 360분의 30.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삼각형 한번 넓이 구해 볼까요? 자, 우리 이쪽에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었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자, 높이가 밑변을 아래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자, 이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잘 보세요. 정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얘가 30도고 얘가 60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가 120도고 얘는 30도를 갖겠죠. 따라서 이쪽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삼각형은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얘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쪽에 정삼각형이라고 하니 얘네가 다 같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우리 네, 맞아요. 이 길이는요. 원래는 2분의 루트 3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게 절반이니까 2분의 루트 3의 절반이면 그렇죠. 4분의 루트 3이라고 쓸 수가 있죠. 따라서 이쪽도 4분의 루트 3이다. 얘도 4분의 루트 3, 이 아이도 4분의 루트 3, 다 4분의 루트 3을 만족시키겠죠. 됐죠? 자, 그러면서 얘가 4분의 루트 3이고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쪽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됐죠. 왜? 1대 2대 루트 3. 됐죠? 자, 그러면 이쪽 변이 지금 4분의 루트 3이니까 자, 그쵸? 여기에 해당하는 이 높이는요. 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4분의 루트 3에다가 3배를 그러니까 루트 3배를 더하는 거죠. 따라서 4분의 3이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결국 4분의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얘가 4분의 3이고 그죠? 자, 이쪽의 길이가 뭐죠? 4분의 루트 3이 되겠나요? 그러면 자, 우리가 사인 법칙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넓이니까. 그죠? 얘가 지금 30도인 상황이에요. 얘가 30도. 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냐? 2분의 1 곱하기, 자, 두 변의 길이 4분의 루트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사인 30.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해드리면 얘가 지금 8분의 루트 3이다. 자, 그리고 4분의 3에다가 12분의 1이니까 약분해 주시면 자, 분모에 뭐 남죠? 16분의 파이가 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요게 지금 16분의 3루트 3이고 2분의 1이면 4의 3승이니까 그쵸? 64분의 3루트 3이 나오는 상황 됐죠? 자, 그럼 이제 계산을 더해 주시면 자, 해주시면 여기 다 보이나요? 오케이, 더해도 되겠다. 그죠? 자, 이쪽에 써드릴게요. 자, 해드리면 64분의 88, 64니까 8, 11, 64분의
11 루트 3 마이너스 16분의 파이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결론 지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이제 구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게임 끝.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얼의 값은 정말 S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S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넓이 구하는 거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닮은 비를 구한 다음에 그들의 제곱을 하자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은 닮은 비로 활용할 아이를 어떤 값으로 가질지, 어떤 아이로 문제를 풀어나갈지를 고민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정삼각형과 두 번째 정삼각형에서 닮은 비를 구해낼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얘가 1이었으니까 두 번째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아까 구했잖아요. 4분의 루트 3. 따라서 어른요. 자, 어떻게 쓰면 되느냐? 1분의, 왜냐면 지금 처음 넓이, 다시 말해 처음 넓이를 가져야 되는 닮은 비를 찾을 때 길이를 우리가 요걸로 잡았잖아요. 그죠? 1분의,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에서는 4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자, 요건 지금 사실 길이의 비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제곱해야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R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결국에 얘는 뭐가 되는 거죠? 4, 4, 16분의 3이 바로 R이 되는 거예요. 가능하세요? 그러면 다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자, 요 i는요. 자, 1-R분의 a니까, 자, 우선 1-16분의 3분의, 자, 초항이 아까 뭐가 나왔어요? 참 복잡하긴 하지만, 얘 통분할까요? 64분의, 자, 11 루트 3, 자, 64가 되려면 곱하기 4를 하면 되는 거니까 4파이가 되겠죠. 자, 그럼 분모가 지금 16분의 13을 쓰면 되네요. 16분의 13을 쓰면 되는 거고 약분이 가능하죠. 자, 몇 번? 4번.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럼 결국 3, 4, 10이니까 52분의 11 루트 3 마이너스 4파이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나네요. 괜찮죠? 자, 3번까지 우리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선 자, 우리가 이 문제의 핵심은 자, 선생님이 아까 요 빨간 글씨로 써드렸던 요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얼마나 기초를 탄탄히 해왔나 라는 거를 검토하는 그쵸? 직각삼각형, 부채꼴, 그리고 그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인 법칙 이용했으니까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에 의거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무한등비급수의 활용이다 라고 하면 닮은 비를 너는 어떻게 찾을 거니? 어떤 범위에서 가급적이면 빨리 구할 수 있겠니? 라는 게 이제 궁극적인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팁으로 드렸던 것처럼 자, 이건 굉장히 큰 팁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팁. 뭐였죠? 절대 닮은 비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그 넓이에서 닮은 비를 찾지 말자. 걔를 우리가 그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됐던 모든 변들, 모든 곡선, 직선 할 거 없이 너나 할 거 없이 다 닮은 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맞는 변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변에 의거해서 닮은 비를 구할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냐의 여부가 달리게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얘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좀 어려웠던 4점짜리 문제 2문제 더 풀어드릴 거예요. 그 문제들도 같은 1안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잘하셨습니다.